마침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지옥 같은 제재를 전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고린지 그레이엄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법원입니다. 2년간의 투쟁 끝에, 그리고 저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문서는 마침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7월 13일에는 상원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조항을 추가하며 그 법안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본인에게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이 2년 동안 문서에 합의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미 자체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재들은 장거리 제재라고 불립니다. 이 제재들은 미국과 달리 즉각 효과를 내며 성공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오늘 러시아의 정유 산업이 2005년 수준으로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우리에게 석유 제품 관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정확히 무엇을 지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왜 우크라이나 드론이 미국의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가 결국 이 제재안에 서명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시 한번 블라디미르 푸틴을 겁주려는 시도에 불과한지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7월 13일 늦은 밤에 녹화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뜨거운 소식이 들어왔고, 이 소식은 러시아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CNN에 도널드 트럼프가 린지 그레이엄과 대화를 나눈 후 마침내 러시아에 대한 지옥 같은 제재 법안을 지지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이 문서의 의회 내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의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러시아산 석유, 우라늄, 천연가스를 계속 구매하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5개의 중개 국가들로, 이들은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여 나중에 다시 판매합니다. 또는 러시아산 석유로 만든 석유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이미 85명의 상원 의원에 달합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 해도 이 정도면 대통령 거부권도 극복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백악관 소식통의 말은 또 다릅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그 지옥 같은 제재를 지지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결국 백악관 소식통은 익명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화당 대표마저도 공화당 다수파 지도자인 존 툰이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린지 그레이엄과 함께 이 지옥 같은 제재 법안의 최종 버전 문구를 긴밀히 작업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정치적 유산입니다. 민주당원 리처드 블루멘탈은 린지 그레이엄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인물로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매우 간정적으로 간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기리는 의미 있는 경위로 여겨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 그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바로 그 점을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에는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원, 즉 석유, 우라늄, 천연가스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500%의 징벌적 관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재에는 금융봉쇄, 즉 러시아의 주요 은행과 올리가리에 대한 강력한 제한, 그리고 투자금지, 즉 미국의 모든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본인도 자신의 입장을 크게 바꿨습니다. 그의 수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에피소드를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7월 8일, 도널드 트럼프는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나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를 공격한 것을 극찬하며 그것이 평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같은 날, 즉 7월 8일에 반드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평화 협상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비공개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미 늦은 저녁 7월 13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끝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공개적인 논의에서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로 마침내 제재를 지지할 수 있는데 이는 마지막 승리의 막차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워싱턴이 지옥 같은 제재에 관한 법안의 문구를 조율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미 수천 개의 제재나 4년간의 외교로도 얻지 못했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정제량은 하루 4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2005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의 집권 기간 거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년 만에 하루 거의 150만 배럴이 감소했으며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지난 100일 동안 러시아의 연료시설에 약 50건의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연료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공격입니다.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어딘가에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거의 모든 정유 공장이 이미 군대의 표적이 되었으며 적어도 상위 10곳은 모두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공격당했습니다. 이제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연료 산업 통계를 비공개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실제 손실을 석유 유전과 저장 탱크의 위성 모니터링을 통해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가 수치를 숨기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재앙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처음에는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이 별로 두렵지 않다고 자랑했지만 이제는 실제 정유 상황이 어떤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연쇄적인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는 휘발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그 다음에는 항공유, 이제는 디젤까지 금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주요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디젤 연료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전 세계 가격이 수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휘발유 생산량은 계절별 수요의 65%만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석유 초강대국의 마지막 굴욕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이 2007년이나 2008년 그가 아직 그런 정상회담에 초대받았을 때 나토 회원국들 앞에서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러시아가 에너지 강국임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초강대국이니 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 없이는 모두 얼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초강대국이 결국 인도와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자국의 석유를 인도에 팔고 일부는 카자흐스탄에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나라들로부터 다시 사와야만 합니다. 바로 그 러시아산 석유를. 하지만 이번에는 정제된 석유, 즉 휘발유 형태로 시장의 높은 가격에 다시 사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석유 초강대국의 현실입니다.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도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7월 13일 승리를 위한 모든 것 국민전선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몇 달 동안 피했던 일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재 우리에게 소위 석유 제품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점차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은 매우 강력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이런 회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러시아인들이 이런 야만적이고 멍청한 러시아인이 결국 자신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표현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푸틴이 이렇게 말하죠. 우크라이나인들이 우리에게 이른바 석유 제품과 관련해서 일정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 우리 연료 위기로 엉망진창이고 진짜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는 얼버무리기 시작해.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전반적으로 우리 에너지의 기본 기반은 매우 견고하니까
앞으로는 대체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희망한다고요. 바로 잡힐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푸틴은 일상적인 측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용하자면 자동차 운전자들과 사업자들 모두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주유소에도 여전히 줄이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휘발유 종류를 항상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힘이 아니라 무력함을 드러내는 위협들이 쏟아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짧은 다리로 위협적으로 발을 구르며 어떤 부정적인 답변이 오면 그에 대한 대응은 맞대응으로 그리고 몇 배 더 강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미 100만 번이나 반복했지만 후진적인 러시아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침략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푸틴은 그래,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러시아인들은 참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이 힘들어지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익숙하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힘들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연료 위기는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 전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걸 위해 시작됐죠. 저항운동인 아테시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지휘부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기동 화력부대와 방공부대의 연료 보급을 제한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악순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연료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드론을 격추해야 하는 방공부대를 보급할 연료조차 없습니다. 드론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계속 새로운 정유시설을 타격합니다. 제 생각엔 이게 정말 천재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3일 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NO 크림반도의 바게로바 공군기지에서 순찰정과 장비가 있는 경락고를 공격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카프카스 항과 스타브로폴의 석유 저장소 단지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케르치 근처에서는 네보 U 레이더와 S-400 발사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조프해에서는 12척이 넘는 선박들도 불에 탔습니다. 그것들은 유조선, 페리, 화물선, 예인선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제재, 이른바 지옥의 제재가 마침내 진짜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러시아가 아니라 크렘린에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모든 석유 구매자들에게 말이죠. 이것은 전쟁 자금이 되는 수입에 대한 타격입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하더라도 제재 조치의 상당 부분은 자동으로 단 30일이 지나야 발효됩니다. 게다가 구매자들이 물류를 재정비하는데 몇 달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의 실제 효과는 빠르면 제 생각엔 겨울쯤에나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트럼프가 정말로 방아쇠를 당긴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제재는 즉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건 정말 이상적인 조합이 될 수 있었죠. 즉, 우크라이나가 정제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자급과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제재는 원자재 수출을 차단해 러시아가 돈을 잃게 만듭니다. 효과는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크렘린을 진짜로 압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제재안에 서명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찬성 논거로 백악관이 처음 공식적으로 준비됐다고 확인한 점이 있습니다. 한 유력 상원의원의 죽음은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이 법안을 명예의 문제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법안 통과는 위대한 상원의원을 추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수년간 질질 끌며 대통령 권한을 주장해 스스로 공격 여부를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500% 관세는 중국과 인도를 타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11월 선거를 앞둔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전망으로는 이 법안이 아마 통과될 것입니다. 통과될 겁니다. 하지만 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제재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크렘린에 타격을 가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들, 특히 키이우에 계신 분들, 자신을 잘 지키시고
공습경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집으로 대피하세요. 대피소로 내려가세요. 아직 우리는 러시아 탄도미사일로부터 확실한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모두들 자신을 잘 지키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